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전 10시 40분부터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당국회담 성사의 의미와 또 관전 포인트 무엇인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8.25 합의에 근거한 첫 회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차관급 당국회담의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예, 가장 큰 의미는 북한 측에서 이제 목함 지뢰 도발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네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8.15 합의를 얼른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은 8.15 합의가 이행되는 첫 과정에 진입을 하게 됐다. 이런 것이 이제 의미가 있고, 두 번째 하나만 더 든다면 어떻든 간에 남북 대화는 대화 문제를 다루는 정통적인 국가기관에서 다뤄야 되거든요. 이런 우리 한국 내에서는 그러면 통일부고, 북한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조평통입니다. 네. 그래서 남북 대화를 직접 담당하는 정상적인 국가기관이 나섰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회담을 했다. 이것이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두 번째 특징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1차가 붙었습니다. 이게 우리 측에서 제안을 해서 이게 받아들여진 건데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든지 1차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은 2차와 3차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을 북한 측에서 이제 우리 측 제안을 받았다는 얘기는 북한 측 입장에서도 현재의 여러 가지 한반도 안보 상황을 볼 때 우리와 좋든 싫든 간에 대화를 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 국면에서 북한이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 하는 데는 다소의 의문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북한도 두 번째, 세 번째 회담은 하고 싶어 한다는 조그만 수준이지만 이 정도의 의향을 내비쳤다고 봅니다. 네, 그 회담 장소가 오늘 좀 개성인데요. 우리는 이제 서울을 요구를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서울을 꺼리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북한은 8.15 합의에서는 서울과 평양을 받아줬어요. 그때는 워낙 자기네들한테 급한 거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받아놨는데 받아놓고 보니까 자기네가 서울까지 아니면 평양으로 우리 한국 대표단을 불러들일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첫째로는 우리 서울에서 만약에 우리 측이 의도한 대로 회담을 할 경우에는 지금 김정은이는 남북 관계를 김정은이의 생각대로 자기가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다. 이거를 대내외에 선전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러나 서울에서 할 경우는 김정은이가 주도권을 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본인이 명분을 우리 한국 측에 주는 것 같은 그런 손해보는 그런 환상에 젖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북한 내에서도 특히 젊은 계층에서는 우리 한류 문화에 대한 동경심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 회담을 하면 수십 명의 대표단이 다 와야 됩니다. 북한 내 물론 기자가 관변 기자지만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많이 따라오게 돼요. 그러면 요즘은 북한 내 고위인사들마저도 흔들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지금 탈북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말은 못하더라도 이심전심으로 한류 문화에 대한 동경심을 북한 내에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김정은은 두려워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붙인다면 개성에서 이번에 하기로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는 어떻든지 간에 지리적인 편리성, 또 통신 보안 문제, 이런 것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서울에서 못하고 개성을 북한 측에서 고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번 1차 당국 회담에서 좀 유의미한 성과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까지 이제 그 의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실무 접촉할 때 의제 가지고 서로 의견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의제를 정하다 보면 회담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당면한 모든 현안을 다루자, 이런 그 큰 틀에서 두리뭉실하게 이제 합의를 보고 나갔는데, 현재 이번 1차 회담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 측에서는 어떻든지 간에 이산가족 정리화 문제가 가장 큰 이슈고, 북한 측에서는 지난번 실무 접촉에서 얘기한 대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가장 크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늘 1차 회담 아니면 다음 2차 회담에서 어떤 귀결점을, 어떤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귀결점을 찾아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가장 이제 우선적인 의제 중에 하나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될 텐데요. 북한이
받아들일지가 의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네. 아마 김정은 정권 5년 안에 받아주기가 더 힘들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이산가족 문제를 우리 같이 참 인도적인 측면에서 이 측은지심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취약점이 노출되는 위험한 사업으로 북한은 보고 있어요. 즉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그다음에 시장주의의 이 우월성 이런 것이 북한 체제 내부로 스며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에서는 이런 걸 모기장 전술이라고 그래요. 모기장으로 모기가 새어 들어가지고 우리 피를 빨아먹듯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북한 내로 이산가족 행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한 두려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는 현 시점에서 자기 체제가 굉장히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 행사를 어느 때보다도 더 위험스러운 사업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쟁화 문제는 그렇게 쉽게 북한 측에서 별 조건 없이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측 입장을 받아주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그래도 북한 측에서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주고받는 식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입장차만 좀 확인하고 끝날 거라고 보시는지 어느 쪽을 예상하십니까?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재의 북한 그 입장을 보면 현재와 같이 북한이 이산가족 행사와 이 금강산 관광 그 문제를 맞바꾸고 싶어 하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예. 그러나 이 사안의 성격상은 맞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요, 인도주의 문제인데다가 이산가족은 이 체제의 선전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금강산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체제의 생명력을 연장시켜주는, 즉 금강산 관광 수입 대금이 현찰로 아니면 일부는 현물, 일부는 현찰로 들어갔을 때 이것이 북한의 어떤 비군사적인 측면에 북한 주민의 삶이라든가 북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비자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결국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원용된 사례가 과거에 이미 역사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강산 관광이 설령 이렇게 재개된다 하더라도 이런 위험성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제에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현금이 들어가는 달러박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맞바꿀 수는 없는 성격을 달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박왕자 씨 피격 사건도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우리 측에서는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산가족 행사와 달리 이산가족 행사는 제한된 쌍방이 합의한 인원에 대해서 신변 보장 각서를 쓰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의 경우에는 이미 박왕자 씨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이 생명을 잃었다고 본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언제라도 우리 국민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가지 않습니까? 연간 이 많은 인원들의 생명을 인질로 잡는 결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박왕자 씨 사건과 관련된 북한의 사과와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는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지 않고서 이 사업을 재개할 경우에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국민으로부터의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우려가 많다. 그리고 남북 관계, 특히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들어 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왕자 씨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 왜? 결국 시간은 대한민국 편입니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서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금강산 관광과 이 원산지구를 묶어서 관광특구에서 관광 차원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순수한 생각이 있으면 박왕자 씨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박왕자 씨 사건을 사과하는 것이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한이 얘기하는 관광 그런 그 산업의 활성화 문제에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오는 북한 관광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이 언제 박왕자 씨까지 날아갈지 모른다. 누가 북한을 가겠습니까? 무료로 관광시켜준다 안 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제 더 듣기 전에 빨리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북한 비핵화가 의제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과거에 남북 대화 채널을 통해서 북한 그 이 비핵화 문제를 종종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의 핵 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소형화 기술이 상당 수준으로 발달됐다고 하는 것이 한미 양국의 공동된 공식 정부 견해예요. 이게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됐다는 얘기는 곧 실전 배치까지 갈 수 있는 시간적 한계가 이제 별로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를 육자회담의 틀로 넘겨서 다루기를 기다리는 것은 이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그것이 당국회담이 됐든 군사회담이 됐든 아니면 다른 고위 채널이 됐든 반드시 비핵화 문제를 비군사적인 부분에서의 일정 수준의 남북관계의 진전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평행 비례성의 원칙을 갖추면서 다뤄야 된다. 아주 초기 단계부터 다루기는 어렵겠지만은 예. 일정한 비정치 부분에서 비군사 부분에서의 진전 속도하고 비핵화 문제를 남북 간에 다루는 문제는 수준을 맞춰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번 회담이 차관급이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공동 합의문까지 좀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 들었다시피 일단 1차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북한이 받아줬거든요. 네. 이 얘기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가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제 암시한 거라고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지난번에 이제 8.25 합의 뭐 무박 4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적시자 실무회담에서 뭐 무박 2일 회담이다. 이거하고는 이번에는 회담의 이슈 의제가 다르다. 왜냐하면 그때는 의제 자체가 굉장히 긴박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었어요. 바로 합의를 보지 않으면 남북 관계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 예를 들어서 전쟁 위기까지도 갈 수 있는 또 남북 쌍방 간에 가장 쉽게 합의한 이산가족 문제마저도 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이 절박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밤샘에 가면서 협상을 했는데 이번 회담은 벌써 북한이 이번 회담 하자고 우리가 제안한 이후로 2달이 지나서야 회담을 열리게 됐어요. 이 정도로 북한 측 입장에서는 그렇게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담하다가 안 되면 다음 2차 회담 넘기고 네. 이제 연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끝으로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그 김정 국방위원장이 수소폭탄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뭐 개발한 정보가 맞는 것인지 지금 맞지 않은 것인지 맞지 않는 쪽으로 일단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큰 틀에서 두 가지 상반되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네가 어느 정도까지 북한 핵 문제를 지금 발전시켜 왔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밝혔거든요. 그러면 핵 문제와 관련해서만큼은 북한 당국이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허풍이 별로 없었어요. 예. 네. 거의 대부분이 사실에 가깝게 발표를 했다. 예. 이 연장선상에 보면 수소폭탄 문제도 완전한 허구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정 수준의 연구에 있어서 진도는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소폭탄이 아까 핵탄두의 소형화 문제는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됐다고 우리 정부가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소폭탄만큼은 연구의 초기 단계일 수 있을지언정 이것이 실제로 수소폭탄화하는 데까지는 갈 길이 조금 많이 남아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한국과 미국의 정부 당국에서도 이거는 김정은이가 얘기한 것은 허풍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네.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를 믿어야 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김정은이가 이 시점에서 이걸 했느냐? 네네. 오늘 당국 회담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남북 관계에서는 핵 문제를 가지고 공갈과 협박과 벼랑 끝 전술을 구가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봐서 수소폭탄까지 들고 나온 게 아니냐. 그럼으로써 이 전 세계의 이목을 한반도에 집중시키고 그 한반도에 집중된 그 이슈의 한 복판에 김정은이가 들어가 가지고 김정은이가 결국은 다시 한번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처럼 그래서 김정은이 통치력을 대내외적으로 선전을 하려는 그런 선전의 호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소폭탄과 같은 아주 이 메가톤급 그런 이슈를 들고 나온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